뭐, 손흥민 때문에 지금 퇴사한다고? 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 벽을 쩌렁쩌렁 울렸다. 강진우는 봉투 한 장을 조용히 밀어냈다. 그 위엔 또박또박 큼직하게 적힌 사직서. 사유는 손흥민 경기 관람이었다. 농담처럼 보였겠지만 그는 진지하다. 진우씨, 이게 농담이면 빨리 걷어. 지금 팀 분위기 장난 아닌 거 알잖아? 알아요. 그래서 진짜 그만두는 거예요. 팀장의 입이 꾹 닫혔다. 진우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봤다. 회색빛 건물들, 미세먼지 낀 하늘, 그리고 하루 운 좋으면 8시간, 보통은 12시간은 앉아 있어야 하는 이 빌딩. 그 속에서 그는 4년째 손흥민의 경기 하이라이트만 돌려보며 하루를 버텼다. 딱 하루 이틀 휴가 쓰면 되잖아. 꼭 회사를 그만둬야 해? 그게 안 되잖아요, 여기. 진우는 미소도 없이 말했다. 정말 보고 싶었던 건 경기 자체가 아니었다. 경기장에 있는 나, 그 순간을 목격하는 나 자신. 휴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경기 일정에 맞춰 달라고 했지만 팀장은 늘 말했다. 그건 너희 취미지 회사 일은 생존이야. 생존이 우선이지. 열정을 태우다 못해 체력마저 번아웃이 온 진우는 그래서 결심했다. 생존만 간신히 하기보다는 인생을 먼저 살기로. 좌석 42K. 이쪽입니다. 비행기 객실 승무원의 말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창밖은 밤이었다. 아니, 새벽도 아니고 밤. 인천공항 출국장은 환했고 진우의 머릿속은 여전히 멍했다. 어깨에 맨 백팩엔 손흥민 유니폼 2장, DSLR 카메라, 예매 확인서 출력본, 그리고 퇴직금 일부를 환전한 50파운드짜리 지폐 뭉치. 퇴사 후 첫 비행 목적은 단 하나. 손흥민. 직관. 이륙. 비행기 엔진음이 커지자 심장도 같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내가 진짜 회사를 때려치우고 런던으로 가는 중이라고. 귓속에서 반복되는 생각이었다. 진우는 기내식도 거르고 잠도 못 자고 기내 와이파이로 토트넘 경기 하이라이트만 돌려봤다. 스마트폰 화면 속 손흥민은 여전히 달리고 있었고 진우는 그 속도를 따라잡고 싶었다. 히드로 공항 도착. 공기는 차갑고 습했다. 새벽의 런던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다. 웰컴 투 런던. 입국 심사관이 말했을 때 진우는 속으로 되뇌었다. 드디어 왔다. 이번엔 진짜 내 인생을 뛰게 해볼 시간이다. 이게 진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진우는 터널을 빠져나오다 말고 걸음을 멈췄다. 눈앞에 펼쳐진 건 영상으로 100번도 넘게 본 장면. 그런데 지금 그 화면 속에 내가 들어와 있었다. 푸른 잔디는 현실보다 더 초록이었고 경기장 전체가 웅웅 진동하듯 울리고 있었다. 사람들, 맥주, 머플러, 함성. 진우는 그 한가운데 섰다. 손이즈 인 더 스타링 11. 스피커에서 들려온 아나운서의 외침에 진우는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들었다. 손흥민 선발 출전. 확인 완료. 옆자리 영국 팬이 엄지손가락을 내밀었다. 6월 가이즈 온 더 파이어 투데이. 진우는 한국어로 대답했다. 오늘은 진짜 봐야 해요. 킥오프. 공이 굴러가기 시작하자 진우는 숨을 멈췄다. TV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라운드 위에선 선수들의 숨소리가 들릴 것 같았고 공을 찰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몸을 때렸다. 그리고 그 순간 손흥민 오른쪽 돌파. 2명 제치고 슛. 골. 골이다. 경기장은 함성으로 터졌다. 맥주가 튀고 누군가 진우의 어깨를 쳤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번쩍 들었다. 입술이 떨렸고 눈가가 시큰해졌다. 진짜였다. 이건 TV가 아니었다. 와와. 그는 말도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걸 보러 퇴사한 게 아니라 이걸 못 보면 인생이 후회될 것 같아서 온 거였다. 경기 후 진우는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와 숙소로 향했다. 방 크기는 작아요. 샤워는 공동이고 조식은 셀프입니다. 게스트하우스의 아주머니의 말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열자 침대 하나, 옷걸이 하나, 창 하나. 햇빛은 거의 들지 않았고 창밖엔 붉은 벽돌 건물의 옆구리가 가로막고 있었다. 런던 북부 토트넘 스타디움에서 버스로 20분. 1박 75파운드. 한화로 하루 12만원. 일주일이면 80만원이 날아간다. 진우는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었다. 냉기와 먼지 냄새가 섞인 실내 공기.
커튼에서 나는 오래된 섬유 탈취제 냄새가 이상하게도 현실 같았다. 부엌엔 다른 투숙객들이 삼삼오오 식사하고 있었다. 컵라면, 구운 식빵, 잼. 진우는 뜨거운 물을 받아 컵라면에 부었다. 김이 올라오며 간장 냄새가 퍼졌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여행이 아니라 생존이 시작됐다는 걸 실감했다. 혼자 오셨어요?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중년 여성이 말을 걸었다. 네. 손흥민 직관 때문이에요. 아이고, 여긴 그런 분들 많아요. 저희 아들도 그랬어요. 직관 왔다가 눌러앉았죠. 진우는 무심히 웃으며 면을 휘젓다가 문득 물었다. 근데 이 게스트하우스 손님 많아 보이네요. 경기 있는 주말엔 방 없어요. 3일 전에 다 나가요. 여기 사장님이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일해요. 이 집 주인은 딴 데 살아요. 집 빌려서 돌리는 거예요. 진우는 젓가락을 멈췄다. 집 빌려서 돌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 집도 전세가 아니라 월세예요? 그럼요. 여긴 전세 없어요. 월세로 받아서 하루 단위로 돌리는 거죠. 방 3개만 있으면 한 달에 꽤 돼요. 진우의 뇌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루 75파운드. 방이 3개. 풀로 돌리면 한 달 6,750파운드. 운영비 빼도 최소 30-400은 남는다. 이건 직감보다 더 현실적이다. 그날 밤 진우는 숙소 침대에 누워 토트넘 스타디움 주변 월세 매물을 검색했다. 렌트 매물 리스트가 쏟아졌다. 2,100파운드, 2,300파운드, 2,500파운드. 한 달 월세. 진우는 하나씩 눌러봤다. 공간 크기, 방수 위치, 그리고 다시 민박의 수익 구조를 떠올렸다. 런던의 축구팬 직관 수요, 외국인 팬 민박 단기 임대. 모든 퍼즐 조각이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거 해볼 만한데. 하지만 이건 단순한 깨달음의 끝이 아니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그는 이불을 목까지 덮고 조용히 숨을 골랐다. 런던의 밤 공기는 싸늘했고 창문 너머 어딘가에선 토트넘 팬들이 아직도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진우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손흥민 보러 왔다가 진짜 내 인생이 바뀔지도 몰라. 뉴몰든. 런던 남서쪽 지하철로 1시간. 가게 간판엔 한글이 넘쳤다. 서울치킨, 코리아마트, 왕돈가스 전문점. 진우는 그 사이를 걷고 있었다. 한국 같았다. 냄새도, 말소리도, 메뉴도. 그리고 어쩐지 숨쉬는 것도 편했다. 그가 들어선 식당은 작은 한식당. 안에는 밥 냄새와 고추기름, 불고기, 양념이 얽혀 있었다. 자리에 앉자 사장님이 물었다. 어디서 왔어요? 여행? 네. 손흥민 경기 보러 왔어요. 아이고, 여기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도 우리 방에 셋이나 있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다. 한쪽 벽에 걸린 장기 투숙 환영 안내문을 발견했다. 여기도 숙소 운영하세요? 네. 위층. 방 3개 있어요.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 임대예요. 여기 집주인이 따로 있고 우리는 월세 내고 운영해요. 진우의 젓가락이 멈췄다. 그럼 월세 내고 단기 숙소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투자금 많이 안 들어가고 회전 빠르잖아요. 진우는 밥알을 씹으며 머릿속을 굴렸다. 렌트를 받아 단기로 돌린다. 수요는 꾸준하다. 경기 있는 주말엔 완판이다. 수익 괜찮나요? 사장님은 웃으며 말끝을 흘렸다. 애들 학비는 다 여기서 나가. 게다가 집값도 올랐잖아. 요즘 여긴 집 사기도 힘들어. 진우는 핸드폰을 꺼내 캘린더를 확인했다. 손흥민 홈 경기 일정. 다음 4주 중 3번. 이거 타이밍 놓치면 안 되겠는데. 밥을 다 먹고 식당을 나오는 길. 진우는 문득 주변을 다시 돌아봤다. 단층짜리 건물, 2층짜리 주택, 오래된 골목. 모두 낡았지만 그래도 수요가 있는 곳이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다시 검색했다. 이번엔 진지하게. 단순한 상상 말고 실행을 전제로. 그날 밤 숙소 침대에 누워 그는 조용히 노트에 제목을 적었다. 손즈하우스, 경기장 도보 거리, 팬 맞춤 숙소, 손흥민 테마 인테리어, 경기 일정 숙소 매칭 시스템, 월세 기반 단기 임대, 팬 전용 혜택 맥주, 굿즈, 경기 예매 동행 등. 진우는 펜을 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경기만 보러 온 줄 알았는데 내 인생 프로젝트가 시작될지도 모르겠네. 2,200파운드.
3 베드룸, 1 리빙룸. 토트넘 경기장에서 버스 10분 거리. 괜찮죠?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진우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이미 계약서는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다. 부모님께 빌린 300만 원. 그리고 한국에서 송금한 적금 전부까지. 통장 잔고는 거의 0원. 이걸 놓치면 다시 기회는 안 온다. 그게 진우의 판단이었다. 며칠 뒤 집 열쇠를 받았다. 작은 정원과 낡은 벽돌 외벽.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훅 들어왔다. 낡은 카페트는 꺼멓게 얼룩져 있었고 창문은 한쪽이 금이 가 있었다. 이건 숙소가 아니라 폐가에 가까웠다. 진우는 입술을 깨물고 가방을 내려놓았다. 먼저 한 일은 창문을 여는 거. 곰팡이 냄새가 빠져나가고 찬바람이 밀려왔다. 그리고 바로 시작된 청소. 청소기, 페인트, 벽지, 이케아 조립가구. 모든 걸 혼자 했다. 손톱 밑에 페인트가 끼고 무릎엔 멍이 들고 밤마다 피곤해서 절로 눈이 감겼다. 하지만 그는 매일 밤 머릿속으로 손님이 들어오는 장면을 상상했다. 손흥민 팬들이 들어와서 유니폼 벽 보고 감동하고 침대에 앉아 경기 얘기하고 경기날 같이 나가고 그로부터 2주 뒤 예약 앱에 숙소가 등록됐다. 사진도 직접 찍고 설명도 공들여 썼다. 손즈하우스는 경기장에서 가장 가까운 팬 숙소로 직관 팬을 위한 전용 숙소입니다. 경기날 맥주 제공, 응원 키트 포함입니다. 첫 주 예약은 0건이었지만 둘째 주 예약은 1건, 셋째 주 예약은 2건이었는데 그중 하나는 취소되었다. 진우는 핸드폰을 붙잡은 채 이마에 손을 댔다. 왜 아무도 안 오지? 그리고 어느 날 첫 손님이 남긴 후기에는 평점은 별 하나, 시설 상태가 너무 낡고 이불에서 냄새가 났어요 라는 리뷰였다. 사진이랑 실물이 많이 달랐어요. 다시는 이용 안 할 듯. 진우는 그 글을 읽고 1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엔 식지 않은 라면이 들려 있었지만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은 진우의 심장을 조용히 짓눌렀다. 그날 밤 진우는 바닥에 앉아 벽에 기대 앉았다. 방엔 공구와 쓰레기 봉투, 페인트통이 뒤엉켜 그 한가운데 있었다. 핸드폰 화면에 손흥민 하이라이트가 자동 재생됐다. 골을 넣고 포효하는 그의 얼굴을 화면으로 보다가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도 여기서 끝낼 순 없어. 침대 위, 밤 11시. 진우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있었다. 몸은 피곤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이 시끄러웠다. 공간이 구리다. 사진이랑 다르다. 이 가격이면 호텔 가겠다. 머릿속에 떠다니는 리뷰 한 줄 한 줄이 진우를 짓눌렀다. 다음 날은 토요일 경기 있는 날. 하지만 손즈하우스는 텅 비어 있었다. 새벽 3시 잠에서 깼다. 습기 찬 공기가 목을 간지렸다. 진우는 자기도 모르게 핸드폰을 켰다. 토트넘 대 레스터 시티, 지금 생중계 중. 잠든 머리가 확 깼다. 손이 저절로 움직여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첫 골. 손흥민. 왼발 가마차기 후 골이 골문이 구석 박혔다. 함성이 폭발하고 해설자가 고함친다. 골입니다. 진우는 벌떡 일어났다. 화면을 눈앞에 들이대고 소리도 키우고 거실로 뛰쳐나왔다. 두 번째 골. 수비수 3명을 제치고 오른발. 또 골. 와. 진우는 소리쳤다. 벽에 기대 울리는 소리.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세 번째 골. 해트트릭이었다. 양손을 번쩍 들고 무릎 꿇는 손흥민. 그 표정. 그 눈물. 진우는 그 화면을 보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이 시큰해졌다. 손흥민은 계속 달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주저앉았지? 진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사람은 뛰는 걸 멈추지 않았는데 나는 실패 한 번에 이렇게 주저앉았구나. 그는 천천히 일어나서 방을 둘러봤다. 여전히 정리 안 된 가구, 엉망인 책상, 벽에 붙였다 떨어진 테이프 자국. 하지만 그 와중에도 뭔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이곳을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팬의 공간으로 한다면, 그걸 내가 줄 수 있다면. 그날 아침 진우는 노트를 펼쳐 계획을 처음부터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손즈하우스 새 버전, 벽에 유니폼 전시, 경기 영상 QR코드, 손흥민 명언, 액자, 경기일, 응원 키트 제공, 토트넘 응원가 배경음, 맥주 한 캔 무료 제공, 팬을 위한 공간 콘셉트로 전환.
진우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진공청소기부터 꺼냈다. 오래된 먼지를 빨아들이며 스스로 되뇌었다. 이건 숙소가 아니라 경험의 공간이다. 손흥민 팬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거야. 진우는 새벽 6시에 눈을 떴다. 어제 경기 덕에 제대로 자지도 못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또렷했다. 기대, 긴장, 불안, 확신. 모든 감정이 동시에 가슴을 쿵쿵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거실로 나가 벽 한가운데를 바라봤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팬심을 보여주는 것. 토트넘 팬 스토어. 진우는 매장 한가운데서 유니폼을 고르다 손을 멈췄다. 손흥민 7번. 그 유니폼을 꺼내 유리 액자에 담을 걸 상상했다. 경기장에서 골을 넣던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이건 그냥 장식이 아니라 증거야. 내가 왜 이 공간을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증거. 조명도 바꿨다. 이케아에서 조도 조절이 가능한 LED를 사와 벽면을 은은한 흰색과 파란색으로 감싸도록 했다. 손흥민이 홈경기 때 입는 유니폼 색감과 맞췄다. 침대 시트는 토트넘의 메인 컬러인 딥블루로 교체했고 협탁 위에는 작은 토트넘 엠블럼 조명을 올렸다. 스위치를 켜면 작게 불이 들어오고 그 불빛이 방 전체를 팬의 방처럼 바꾸는 효과를 냈다. 그는 손으로 액자에 먼지를 닦고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다. 광각으로 한 컷, 침대 쪽으로 한 컷, 그리고 유니폼 벽을 중심으로 한 컷. 사진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이제야 뭔가 내 손으로 만든 느낌이다. 사진을 업로드하고 예약 앱과 블로그에 새 사진을 교체하고 설명을 전부 바꿨다. 손자하우스는 손흥민 팬을 위한 팬하우스입니다. 경기장을 다녀온 그 밤 잠들기 아까운 시간에 온전히 감흥을 이어가는 공간입니다. 손흥민 유니폼 전시, 응원가 BGM, 경기일, 맥주 1캔 제공, 응원 키트 타올, 머플러 제공, 직관 정보 공유 앤드 동행 옵션. 그는 단순한 숙소를 파는 대신 경험을, 감정을, 그리고 기억을 팔기로 했다. 그날 밤 진우는 방 안 조명을 끄고 혼자 앉아 조용히 음악을 틀었다. 스피커에선 오, 웬 더 스퍼스 고 마칭 인 토트넘의 응원가가 흘러나왔다. 그가 런던에서 처음 들었던 그리고 인생이 달라졌던 그 노래. 그는 벽을 바라보며 웃었다. 이제야 손자하우스가 시작됐다. 여느 때처럼 새벽에 눈을 떴다. 자동 반사처럼 예약 앱을 열었다. 계속 알림 없다가 드디어 예약 확정 알림이 울렸다. 진우는 한참을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봤다. 세 번째 알람까지 확인할 때쯤 진우의 입가가 서서히 말려 올라갔다. 첫 번째 손흥민 팬이 오는 예약의 체크인 날.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다. 진우는 맥주 2캔과 응원 키트가 든 쇼핑백을 손에 들고 나갔다. 혹시 진우님이세요? 긴 머리를 묶은 20대 초반의 여성. 손엔 토트넘 머플러가 감겨 있었다. 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손흥민 경기 처음 보시는 거예요? 처음이요. 너무 설라요. 손이를 보면 울 것 같아요. 그 말에 진우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그 기분을 너무 잘 아니까. 그녀는 방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이거 진짜 손흥민 유니폼이에요? 진짜는 아닙니다. 근데 마음은 진짜예요. 그녀는 웃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네요. 느껴져요. 이 집 딱 팬의 감정이에요. 진우는 그 말 한마디에 며칠간의 피로가 녹아내리는 걸 느꼈다. 그날 밤 그녀는 숙소에서 인증샷을 올렸다. 직관하러 온 팬에게 이런 숙소가 있다니. 손자하우스 진심이 느껴지는 공간. 진짜 감동입니다. 좋아요 수는 순식간에 1000개를 넘겼고 댓글은 줄줄이 달렸다. 헐, 이런 데 있었어요? 다음 경기 때 꼭 예약해야지. 맥주 주는 숙소가 어딨어 키읔키읔키읔키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예약 앱엔 사건의 알림이 떠 있었다. 진우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스케줄표에 손님 이름을 적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이건 숫자가 아니라 팬들끼리의 연결이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이 공간에 도착하여 이루어지는 연결. 3주 후 손자하우스는 평균 점유율 90%. 경기 전후엔 늘 만실. 팬들은 직관 후에는 이 집이 국룰이라며 입을 모았다. 진우는 여전히 방을 닫고 수건을 접고 맥주를 채웠다. 하지만 그 모든 루틴은 이젠 고역이 아니라 환영식이었다. 어느 날 밤 혼자 조용히 침대에 앉아있던 진우는 입구에 세워놓은 작은 팻말을 바라봤다.
여기는 숙소가 아닙니다. 여기는 팬의 심장입니다. 그는 조용히 불을 껐다. 손즈하우스는 이제 팬들의 숨결로 살아있는 공간이 되었다. 런던에서 성공한 숙박업 경험을 살려 진우는 한국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순간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한국에 드디어 돌아왔다. 근데 이번엔 좀 다르게 살아볼 거야. 런던에서의 마지막 한 달은 이야기 넘쳐났고 이름 모를 블로거가 소개한 글 하나로 손즈하우스는 직관의 성지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그는 더 가기 전에 나와야 한다고 느꼈다. 불 붙었을 때 움직이지 않으면 평생 못 움직일 것 같았다. 진우는 광화문 근처 카페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지도 앱에 역세권 다세대주택 재개발 예정지 검색어를 넣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목표는 명확했다. 손흥민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감정을 공유할 공간을 다시 만드는 것. 서울에도 분명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자기만의 열정에 몰두하는 사람들. 축구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K-드라마 팬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이돌을 따라온 사람일 수도 있다. 진우는 생각했다. 서울은 런던보다 더 다양해. 그만큼 공간도 다양해질 수 있어. 며칠 후 구로구의 한 다세대주택 골목. 낡은 벽돌 외벽, 기울어진 간판. 햇볕도 잘 들지 않는 2층짜리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여기 진짜 살릴 수 있을까요? 중개인이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진우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방은 비어 있었고 바닥은 긁히고 창문엔 먼지가 가득했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이 공간은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걸. 자금 준비는 빠듯했다. 런던에서 번 돈과 남은 적금 그리고 대출 일부를 더해 1억 9천만 원의 낡은 주택을 사들였다. 등기서를 받아든 날 밤 진우는 작은 야외 테이블에 앉아 캔맥주를 열었다. 옆집에선 TV 소리가 새어나왔고 멀리선 퇴근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다. 서울도 런던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지치고 돌아오는 곳이라는 점에선 똑같았다. 다음 날부터는 다시 몸으로 뛰는 시간. 벽지를 뜯고 몰딩을 교체하고 전등을 바꾸고 1층 공간은 미니 카페로 2층은 펠룸으로 개조했다. 런던에서 썼던 방식을 그대로 옮기되 서울에 맞게 다시 디자인했다. 토트넘 대신 K 콘텐츠 팬 대상, 벽엔 드라마 뮤지션 포스터, 응원 키트 대신 테마 굿즈, 서울 투어 추천지 큐레이션, 해외 팬을 위한 한국 감성 공간 콘셉트 이름은 손즈하우스 대신 스테이 서울 스토리로 바꿨다. 그러나 진우는 알고 있었다. 이건 역시 손흥민 덕분에 시작된 공간이라는 걸. 예약은 아직 없었다. 광고도 안 했고 홍보도 안 했다. 하지만 진우는 초조해하지 않았다. 그는 카페 외벽에 작은 팻말을 붙이며 중얼거렸다. 런던에선 손흥민이 있었고 서울에선 내 이야기를 시작할 차례다. 겨울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모든 게 멈추는 계절이었다. 도로 위 사람들의 발걸음도 느렸고 진우의 하루도 의외로 조용했다. 임대가 쉽지 않았다. 컨셉을 넣어 꾸민 펠룸, 미니카페 공간. 런던에선 감성이라도 통했지만 서울의 사람들은 가격표부터 확인했다. 예쁘긴 한데 월세 좀 내려주시면 생각해 볼게요. 근처에 좀 더 싼 데 있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콘셉트는 힘들죠. 진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수없이 셈을 하고 있었다. 대출이자, 관리비, 도시가스, 리스 장비, 보험료. 그리고 수익은 지금 딱 0원이었다. 그날 밤 진우는 홀로 2층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다. 벽엔 여전히 액자가 걸려 있었고 조명은 따뜻했지만 방 안은 차가웠다. 그는 책상에 팔을 괴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자책과 회의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가 너무 런던 감성에 기대버린 걸까? 여긴 다르잖아. 핸드폰엔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다. 부동산 뉴스 속보. 서울 일부 지역 단기 임대사업 등록 중단 검토 중. 진우는 그 화면을 보며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이젠 규제까지 손발을 묶는 상황. 그는 창문을 열었다. 밖은 어둡고 매캐한 난방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내가 틀린 걸까 아니면 버티면 되는 걸까?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노트북을 열었다. 입주민 커뮤니티, 블로그, 임대 트렌드, 정책 브리핑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훑었다. 무작정 이겨내는 건 이제 통하지 않는다. 버틸 수 있으려면 지금은 다시 배워야 했다. 다음 날, 진우는 조용히 공간을 다시 정돈했다. 불필요한 장식을 뺐고
임대 안내문을 새로 만들었고 1층엔 커피향 대신 진짜 월세 내는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전략을 바꿨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감성에만 기대지도 않았다. 벽에 붙은 손자하우스 로고를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기선 감성만으로는 안 돼. 이제부터는 현실적으로 버틸 수 있어야 해. 12월 3일 새벽 4시 50분. 서울은 어둡고 조용했다. 밖은 영하의 칼바람, 방 안은 전기장판 하나로 겨우 버티고 있었다. 진우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고 침대에 걸터앉아 있었다. 핸드폰 화면엔 유튜브 앱 붉은 실시간 스트리밍 표시가 깜빡였다. 대한민국 대 포르투갈 조별 예선 최종전. 그는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경기장 화면이 떴다. 손흥민이 마스크를 쓰고 등장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깊었다. 해설자의 목소리가 화면 너머로 울렸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겐 단 하나의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남자 손흥민입니다. 진우는 말없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왜 이 새벽에 깨어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경기는 팽팽했다. 전반전 포르투갈 선제골. 하지만 분위기는 이상했다. 대표팀은 조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손흥민은 무너질 줄 알았던 무게를 계속 짊어지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단 한 번의 찬스를. 후반 91분. 손흥민 역습. 미친 듯이 달렸다. 셋, 넷, 다섯 수비를 헤치고 나갔다. 그가 공을 밀어 넣었다. 왼쪽에서 황희찬이 달려들었다. 슛, 골.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몸이 저절로 반응했다. 핸드폰은 손에서 떨어질 뻔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경기장 화면엔 손흥민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마스크 너머 그가 흐느꼈다. 울면서 웃었고 웃으면서 울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멍하니 섰다. 그리고 울었다. 손흥민은 진짜 끝까지 버텼구나.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 그게 손흥민이지. 손흥민 팬인 나도 못지않아. 그는 조용히 불을 켰다. 방 안은 차가웠지만 심장은 다시 뜨거워지고 있었다. 그날 아침 진우는 예약 페이지를 다시 열었다. 공간 이름을 살짝 고쳤다. 손자하우스 서울. 펜에서 시작된 인생을 바꾸는 공간. 그리고 블로그에 이렇게 썼다. 손흥민은 골을 넣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 공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전 8시. 진우는 구로의 낡은 건물 앞에서 커튼을 걷었다. 햇빛이 밀려 들어왔다. 서울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도 이야기는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내려 택시를 탔다. 차창 밖으로 런던의 골목이 지나갔다. 회색 하늘, 습기 어린 공기, 그리고 언뜻 보이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진우는 조용히 웃었다. 손가락이 바지 주머니 안에서 유니폼 자락을 만지고 있었다. 그 오래된 런던 첫날 샀던 복제 유니폼. 그의 손끝엔 여전히 팬의 마음이 남아있었다. 택시는 멈췄다. 손자하우스 런던점. 정면에 걸린 작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다. 현관을 열자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조금 바뀐 가구 배치, 더 깔끔해진 유니폼 전시벽, 손님들이 남긴 사진첩이 작은 선반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걸 펼쳐봤다. 처음으로 혼자 경기 보러 와봤어요. 근데 이 집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이 방에서 경기 복습하면서 울었습니다. 다시 올게요. 진짜로. 그는 천천히 스튜디오 창문을 열었다. 바깥으론 새벽이 깔려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는 익숙했고 무섭지 않았다. 진우는 노트를 꺼내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다. 뉴 프로젝트. SONS 하우스 글로벌. 팬의 경험을 연결하는 작고 조용한 혁명. 그리고 그날 밤 한 한국 팬이 체크인했다. 혹시 진우님 맞으세요? 네. 경기 보러 오셨어요? 네. 혼자 왔는데 좀 떨리네요. 진우는 웃으며 말했다. 저도 혼자 왔다가 인생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날 밤 그는 블로그에 이렇게 썼다. 손흥민은 뛰었다. 나도 함께 뛰었다. 그러다 내 길을 찾았고 이젠 누군가의 첫걸음을 기다린다. 손자하우스는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다. 하늘엔 별이 없었고 창밖의 런던은 여전히 흐렸지만 진우의 마음 안에는 분명한 무언가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